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각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정호 PD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숲속의 작은 집 연출을 맡은 양정호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숲속의 작은 집에서 피실험자 B, 소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숲속의 작은 집 피실험자 A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소개를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가운데 쪽에 계시네요.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 가운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나영석 PD님이랑 소지섭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나영석 PD님은 소지섭 씨, 박신혜 씨 섭외한 이유 궁금하고 고정 예능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섭외에 어려움 없이 한 번에 뭐 캐스팅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답변 부탁드리고, 소지섭 씨는 대한해협 이후에 18년 만에 첫 예능 이제 다시 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고정 예능 뭐 안 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출연 결정하신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피디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두 분, 일단 두 분이랑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컨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저희가 굉장히 조용한 프로그램이고 다큐 컨셉으로 되게 재미없고 시청률이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좀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혼자 이렇게 사는 이야기가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걸 누가 과연 할까, 뭐 이런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이런 프로를 만약에 한다면 박신혜 씨가 이런 곳에서 살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신혜 씨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혹시 이런 거 우리 준비 중인데 구체적인 건 별로 없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이 프로그램 접고 빨리 윤식당 후속 같은 거 빨리 개발하자. 막 우리끼리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한 30분 만에 신혜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거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사실 저희 제작진이 좀 용기를 얻었어요. 만약에 우리 출연자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원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시청자분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신혜 씨가 오케이 해준 게 저희 제작진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지섭 씨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고 했고,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안 한다고 하셨고, 뭐.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제작 발표회까지 근데 앉아야 지금 되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앉게 되신 건지.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예능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얘기 듣고는 일반 예능과 좀 다르게 다큐 형식의 예능이고, 그 제작진의 의도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는 시청자들이 좀 힐링이 되고 행복감을 갖고 위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근데 잘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같이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능이라 좀 약간 부담스럽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직도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소지섭 씨, 박신혜 씨 두 분께 다 질문 드릴게요. 평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배우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예능에 참여한 후에 그 실생활에서 좀 바뀐 거나 변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아직 촬영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하고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오, 앞으로 그러면 예능 출연을 더 열어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촬영을 끝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여쭙도록 하고요. 우리 신혜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니멀 라이프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손이 커서 자꾸만 좀 양이 넘쳐요. 1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 조절을 실패해서, 막 이제 좀 많이 남기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물 사용 그 제한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30리터로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설거지하는데 물이 꽤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면서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내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촬영하고 나서 조금 많이 아끼게 되고 미니멀 라이프를 좀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됐나요? 물 사용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를 또 경험하고 있군요.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 기자인데요. 저는 네. 제작진께 질문을 드리면 오프그리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 소재를 택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색다른 모습이나 매력을 보여주잖아요. 이번에는 박신혜 씨랑 소지섭 씨가 어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시는지 예고를 잠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지섭 씨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나영석 PD님 보면 한 번 인연 맺은 배우분들이랑 또 계속 작업을 하시잖아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 섭외를 한다던가 만약에 나영석 PD님이 뭐 윤식당이라든지 삼시세끼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섭외를 제안을 하시면 흔쾌히 출연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건 제가 바로 답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식당 기대해봤는데 아쉽네요.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유를. 이번에 이제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솔직히 제가 혼자 생활한 지가 꽤 됐고 장소만 옮겨진 상황에 미션과 약간의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말고는 지금 살고 있는 거랑 이렇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촬영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이제 예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부탁 안 할 거예요. 야,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예. 어쨌든,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 우리 양정훈 PD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소재, 오프그리드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네, 일단 오프그리드는 이게, 외국에 있는 개념인데요. 공공의 전기와 가스,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한번 오롯이 나한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것을 일으키는 말인데,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신규 기획회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하다가 숲속에서 혼자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작가님, PD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좀 괜찮겠다. 전에 삼시세끼나 제가 직전에 했던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조금 더 힘 빼고 여유로운 모습을 좀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제작진 내부에 약간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좀 숲속에서 하는 오프그리드적인 삶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나영석 PD님 답변 주시겠어요? 물론 사랑을 받는 소지섭 씨, 박신혜 씨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매력을 얻어갈 수 있는지 공개 수위에 따라서 살짝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박신혜 씨는
일단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박신혜 씨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신혜 씨를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랑 본인이 굉장히 동떨어진 성향을 갖고 계세요. 네네. 아니 저 음식 외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첫 방송이 나올 텐데 두 분의 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아, 미니멀리즘이란 기준이 뭔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짐의 어떤 크기와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식이 옳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아본다면 어떨까를 제안하는 프로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또 신혜 씨의 모습에서 여러분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지섭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삶이 제가 볼 땐 거의 스님의 삶으로 살고 계시는데 한번 저렇게 사는 것도 되게 왠지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지섭 씨의 삶을 지켜보다 보면 이미 그것만으로 좀 완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저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도 또 좀 느끼게 되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기획 의도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나영석 PD님이 하시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좀 어떤 시청자들이 볼 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나 PD 외에도 물론 지금 효린의 민박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를 시청자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이제 좀 그런 면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하고 계시는 나영석 PD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저는 여행 관찰 예능에는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영석 PD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공통적인 맥락을 뽑아낸다면 좀 아날로그 삶, 그러니까 디지털 삶에서 아날로그 삶이고 채워넣는 삶에서 덜어내는 삶이다. 이런 시점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두 스타분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스타분,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분을 해서 좀 현실감이 없을 것 같지만 효린의 민박도 마찬가지.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도 이 일반인하고 이렇게 동하는 부분이 있듯이 여기도 좀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기획하신 건지, 그리고 KBS에서 CJ로 오시기 직전에 코믹 개그맨을 데리고 망원동인가 거기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 없이 살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어떤 컨셉적으로 유사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미케닉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다름을 추구하고 계신지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단순하게는 저희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걸 저희 팀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외에서 식당을 열고 싶어, 또는 한 번쯤은 시골에서 새끼 밥만 해 먹으면서 살고 싶어가 모두 우리 제작진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욕망이 어쩌면 대다수 다른 분들의 생각도 그것과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서 저희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연장선에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좀 있고 싶어. 아무도 날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이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현대사회가 우리는 모두 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도시가 아닌 자연 속에서 바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을 한번 보여준다면,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는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혼자 자연 속에서 사는 프로그램을 사실 기획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누가 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즐기려면 결국 그거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소지섭 씨나 박신혜 씨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물론 일반인의 삶을 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정해진 미션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기획을 했고요. 그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은 아무래도 재밌으려고 만든 프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면 이 두 분이 뭐 최소한 옆집에 살거나 뭐 그랬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박신혜 씨가 뭐 오빠 이거 불 피우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하고, 뭐 예를 들어 소지섭 씨가 그래 그럼 내가 장작을 펼게 너는 뭘 해라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추구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집어넣고 또 이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 또는 삶의 방식, 그 조용한 공기,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금요일 밤에 자기 전에 틀어놓고 조용히 잠들기에는 되게 좋은 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폭을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제작 발표에 자폭은 아니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틀어놓고 마음을 수련하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 예, 됩니다. 저 우리 찍은 조은별 기자고요. 예. 그 나영석 PD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대인들이 혼자 있고 싶어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강식당이란 프로그램에서도 나영석 PD님이 뭐 회식할래 혼자 있을래 했더니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 개인적인 경험이 좀 녹아든 건지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소지섭 씨랑 박신혜 씨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무인도 갈 때 가져갈 거 3가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혹시 두 분이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챙긴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저희 가끔 혼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으니까 저는 하루에도 1시간만 핸드폰을 안 보면 카톡이 정말 수십 개씩 어떨 때는 100개도 넘게 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일에 관해서 어디에 관해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연결을 다 끊고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으로 우리는 연결돼 있고 전화로 연결돼 있고 사람으로 연결돼 있고 일로 연결돼 있고 한데 그 관계망을 다 한 번쯤 끊고 살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또는 이틀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 아마도 저는 근데 그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쩌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또 현실로 실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카톡 꺼놓으면 상사한테 혼나고 또는 애인한테 혼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대신 실험해봐 드리겠다라는 포맷이에요. 우리가 대신 한번 해볼게요. 그게 여러분에게 적으나마 대리만족이라도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예, 다시 대답을 하자면 네, 혼자 있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신혜 씨, 아까 뭐 무인도를 만약 가게 되면 꼭 가져가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거든요. 파이어 스틱 하고요. 불은 피워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물하고 작살 정도 있으면 너무 다르네요. 예.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그 미션이 주어질 때 그 미션 중에 하나가 하루에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하기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요리하면서 핸드폰 만지고 요리하면서 음악 듣고 요리하면서 그런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서 그 하는 행동들을 제가 말로 표현하면서 하니까 훨씬 집중도 되고 훨씬 여유롭고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온전히 음악만 듣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주신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딱 정말 그렇게만 저희가 무인도에 있다면 즐겁게 생활하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응이 단단히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소지섭 씨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생각 중인데 마땅히 갖고 가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치면 느닷없이 올 것 같아서 준비 없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가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뭘 가지고 저 숲속의 작은 집으로 우리 소지섭 씨가 들어갔을지 방송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백솔미 기자입니다. 소지섭 씨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요. 네. 그 방금 하이라이트에서도 나왔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평범한 소지섭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스타 소지섭이 아닌 평범한 소지섭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어떤 소지섭 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숲속의 작은 집은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리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의 모습이 실제로 한 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 같아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실험 대상자로서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희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박신혜 씨는 평소에도 뭐 드라마나 예능 이런 데서 좀 활발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소지섭 씨는 뭐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원체 말수도 없는 분이고, 사실 재미없기로 되게 유명하신 아니에요. 분이거든요. 미트가예요. 아유. 근데 PD님도 계속 걱정을 하셨던 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면서 2번, 3번이나 소지섭, 이렇게 좀 재미없는 소지섭 씨를 꼭 섭외를 해야 됐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면전에 대고, 예, 재미없는 소지섭 씨를 꼭 일단 왜 섭외를. 1%가 안 되면 제 탓인 걸로, 예. 일단 대답을 드리자면 예. 그 정도로 재미없기로 유명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거는 몰랐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본 바에 따르면 재미없으신 분은 아니고요. 누가 이 숲에 살 때 저희는 이게 어떤 미션을 예를 들어 되게 괴로운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예능은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가스레인지에 밥하면 되는데 불을 피워야 되다 보니까 막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재미가 나오고 또는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예능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런 재미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 삶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오롯이 자기만의 재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출연하기를 바랬고요. 이 상황을
힘들든 즐겁든 그 순간을 오롯이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신혜 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전 너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즐기고 계시고요.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저는 왠지 소지섭 씨는 거기서 뭐 사는 게 뭐 어때서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왠지 그렇게 할 것만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게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돈 가져가도 돼요. 이런 말 전혀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실제로도 촬영을 해봤더니 이게 뭐 힘든 건가요? 약간 본인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많이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그 작은 집에서 사는 모습이 저희는 고립이나 괴로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지섭 씨 또한 충분히 그 순간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바른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네. 두 배우분들은 평소에 행복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신혜 씨부터, 네. 전에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여행을 떠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행복에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행복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눈 뜰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그 행복의 시작은 저에게는 감사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감사할수록 행복하다. 네. 그럼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솔방울 많이 주웠을 때. 네, 솔방울 많이 주웠을 때, 난로에 불이 잘 붙었을 때, 와. 한 번에 붙었을 때, 뭐 날씨가 좋았을 때, 그리고 처음 보는 새들이 집 위를 날아다닐 때. 네, 촬영하면서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들이 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새소리들과 이런 걸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촬영하면서 더 깊숙하게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소지섭 씨는 어떠세요? 평소의 행복. 저도 뭐 늘 감사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행복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네. 행복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즐기려고 하고 감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 같고요. 촬영하면서의 행복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끝나봐야 이 숲속의 작은 집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네. 정말 행복했던 느낌으로 남을지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을지는 촬영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쭐게요. 네. 한 번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이나 살고 오시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뭐 나답게 사는 것을 위한 미션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제작진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었고 출연자분들이 보여주신 모습은 제작진분들의 기대랑 어떻게 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양정은 PD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며칠 네. 있고 저희 그 촬영은 2박 3일에서 1박 2일 정도를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답게 살기는 그 저희가 어떤 이상을 그려놓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여기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을 저희가 피실험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냥 실험의 대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행복을 꼭
이런 것이 행복이에요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냥 뭐 다양한 모습이 있다 정도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연석 PD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미션이 심각하거나 뭐 철학적이거나 뭐 그런 깊은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피실험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 했더니 좀 재밌어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요만큼 행복해졌어요. 또는 해봤는데요. 별로 재미없어요. 전혀 행복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혜 씨한테 자연과 함께 아침 해와 함께 눈을 떠보세요라는 미션을 한번 줘봤어요. 그걸 준 이유는 혹시나 그렇게 자연의 시간에 따라 맞춰 살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줬는데 그날 늦잠 주무셔가지고 햇살을 못 느꼈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그렇게 된 거지. 이 프로그램이 무슨 거창한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신혜 씨가 보여준 건 자연도 좋고 멋도 좋지만 나 자고 싶은 만큼 자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다라는 걸 수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아주 조금 행복해지기 위한 소소한 실험들을 우리 피실험자분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숲속의 작은 집 딱 봤을 때 위에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큐의 형식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양정우 PD님,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재미는 어떤 걸 갖고 가느냐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다큐멘터리가 지루하거나 재미없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추구하는 재미는 물론 있는데 좀 자제한다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좀 지켜보고 기록한다는 뜻에서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앞에 자발적 고립은 그 과정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괴롭거나 뭐 희화화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워서 하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또 질문 드리는데요. 그 아까 나영석 PD님이 소지섭 씨는 스님의 삶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지섭 씨는 혼자 지내실 때 평소에 집에서 지내실 때 무엇을 하실 때 가장 즐거우신지 가장 활기 넘치게 지내시는지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집에서 되게 활기 넘치지는 않고요. 일단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 건 잠들기 전에 제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집에서 하는 거는 늘 다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TV 보고 책 보고 컴퓨터 하다가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외에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약간 멍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멍하게 조금 오래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악 하시면서 행복을 음악이요? 예. 저희는 아는데 소지섭 씨 본인은 음악 할 때 즐겁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신혜 씨 팔로워기도 하지만 우리 800만 명이 있잖아요. 또 팔로워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SNS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숲속의 작은 집에서 지내면서 핸드폰을 많이 안 만졌던 것 같아요. 인터넷 뭐 재료나 이런 걸 검색할 때만 사용하고 오히려 사람들하고의 연락은 거의 메신저나 SNS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오히려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해야 할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되게 바삐 지내셨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제작 발표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어떠신가요? 장소 컨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양정우 PD님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죠. 좋은 자연도 자연이고, 그리고 또 혼자 좀 도시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숲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좀 불도 피우고 하는 부분들이 관공서나 지자체 분들의 협조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서 실제로 전국을 좀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우리 소지섭 씨, 박신혜 씨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했잖아요. 그럼 주변 동료분들 중에 요거 한번 체험해보면 정말 좋겠다. 나영석 PD님이나 양정호 PD님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동료 배우나 연기자 혹시 있나요? 제가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송승헌 씨가 한 분이거든요. 그분. 그분은 아마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추천을 별로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아유, 그럼 안 되지요. 예. 우리 신혜 씨는 좀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지금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네. 본인이 너무 즐겁게 즐겨서 굳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거. 네, 제 집이어가지고. 그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양정호 PD님부터. 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되게 심심한 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비움으로써 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귀와 눈을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소한 미션들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지섭 씨. 네. 많은 분들이 숲속의 작은 집을 좀 보시고 힐링이 되고 행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저희가 실험체가 되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전달 드리게 될 텐데요. 보시면서 힐링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보시면서 나에게 작지만 작고 소소하지만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금요일 밤이 시청률 격전지가 되었어요. 여기 너무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살아남기가 힘든데 다행히 전자윤식당이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래서 회사에서 한 번쯤은 너 하고 싶은 거, 니네 하고 싶은 거 시청률 좀 안 나와도 되니까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한테 섭외할 때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분 다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나오신 거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금요일날 방송되는데 맥주 마시다가 불은 끄고 테레비만 켜놓고 왜 보다가 마지막으로 테레비 끄면서 잠들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보시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조용히 자연의 소리와 어떤 정화되는 풍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출연자를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려는 자세를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준비를 하시라고 또 변희석 PD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출연진분께서 인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네, 자, TV의 숲속의 작은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